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. 이 뉴스가 일본에서 바로 속보로 떴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반응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한국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, 오늘은 좀 평소랑 여러분 그림이 좀 다르죠. 저희가 지금 그 촬영 때문에 출장을 와 있는데, 이 좀 이제 큰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좀 됐습니다. 이 뉴스가 일본에서도 이제 긴급 속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뜨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또 포털 사이트에 메인으로 장식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뉴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일본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뭐 반응이라든지 그거랑 더불어서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추미코가 그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은 추미코가 좀 말을 별로 못해서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. 예. 그럼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KBS 뉴스네요.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유지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KBS 말고도 각종 뉴스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었다 라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. 이게 당장 일본에서도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에 이제 탑 페이지에 이렇게 떴는데 예. 나오죠. 속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한국 사상 두 번째.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파면이죠. 그리고 이 다음 게 중요하죠.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은 이제 일어난다.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NHK에서는 아예 이제 뭡니까 썸네일에 파면 실직이라고 써놨어요. 파면 실직. 그 좀 알기 쉽다 알기 쉬운데 좀 타이틀을 좀 강렬하게 잡았죠.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. 파면이 되었고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. 라는 이런 뉴스거든요. 당장에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기본적인 대부분의 뉴스. 일단은 뭐 드라이하게 이번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다 보도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좀 이제 일본에서 아마도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게 지난 4월 3일이네요. 한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본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. 자, 그 다음인데 파면이라면 극적 개선의 한일 관계가 되돌아간다.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번에 말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게 있잖아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일본 그 기시다 총리랑 이렇게 이제 그 긴자에서 짠 이거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당장에 일본 총리가 이시와 총리로 바뀌고 나서도 한일 관계 좋게 갑시다.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본과 좀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좋게 보도를 해줬습니다. 예.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한 적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과 비교해서 좀 극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이런 무드가 바뀐 게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어떻게 되든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호적이다 라는 식의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좋게 보도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의 요미우리 신문인데 윤 대통령 파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두려움. 이 다음에 이유를 써놨죠. 좌파계의 이재명 씨가 지지율 탑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권과는 정반대의 정권이 들어올 뭐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좀 큰 변화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현 총리인 이시바 총리에게도 질문을 갔죠. 4월 4일 금요일 7시 46분 뉴스입니다. 어떠한 정권이 한국에 오더라도 한일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.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, 사실은 여러분, 이 위에는 그렇게까지 한국 대통령에 관한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, 이게 일본이 제코가 석자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일 관계 협력 이런 말을 좀 일부러 많이 쓰는 거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요, 여러분. 대한민국도 지금 좀 난리 났죠. 이분이죠. 트럼프 대통령입니다. 관세 매긴다.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도 이제 24% 이제 이번에 관세를 먹었어요. 당장이 뭡니까? 서울신문 트럼프 한국의 상호관세 25% 부과
한국보다 일본이 1% 낮은데 그래도 이제 둘 다 높으니까 뭐 거기서 거기죠.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좀 상당히 지금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시바 총리에 대한 흔히 말하는 좀 책임 논의라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왜냐면요, 여러분.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었어. 어쩔 수 없어요, 그러면. 외교라든지 있잖아. 이게 좀. 근데 일본은 이 이시바 총리가 잘할 거라고. 미국 맡겨두라고.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뭡니까? 트럼프 관세에 이시바 총리에 대한 지도력 부족의 비판의 목소리. 그렇죠. 당장에 자기네 나라 총리가 지금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? 일을 못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다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이게 좀 상당히 좀 급하다고 해야 되나?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왜 이렇게 말이 나오냐면은 올해 2월 7일에 이미 정상회담을 한번 했었어요. 일본은 트럼프랑. 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? 빈손으로 갔나요? 빈손으로 안 갔어요. 아사히 신문입니다. 대미 투자 150조 엔으로 인상. 150조 엔은 얼마입니까? 우리나라도 1,500조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돈다발을 들고 가가지고 미국을 위해 일본이 이제 돈 쓰겠다. 이런 식의 자세. 이것만 했습니까? 아니죠. 민간에서는 이제 소프트뱅크에 손정희 회장이 먼저 가가지고 4년 동안 78조 엔, 780조를 넣겠다.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쏟아붓겠다라고 정부랑 민간에서 막 움직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뭡니까? 당시에는 뭡니까? 이시바짱 일 잘하네. 이거 일본 이번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.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? 24% 관세를 먹어가지고 현재 일본의 총리의 자리가 좀 위험하다. 라는 식으로 좀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. 예. 당장에 참고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러분 뭡니까? 이 트럼프 하면 누굽니까? 그렇죠. 신조. 예, 아베 전 총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. 당장에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봤거든요. 그런데 이때 이거 막 관세표 들고 있잖아요. 이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에게 얼마나 매기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한다.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베 전 총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 아마 보신 분들 정말 뜬금없다 느끼셨잖아요. 이게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, 여러분. 사실은. 왜? 지금 일본 총리는 이시바예요. 이시바 얘기는 단 하나도 안 나오는데 죽은 전 총리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 뭡니까? 이건 이시바가 일을 못하는구나.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그래서 보도를 했죠. 아베 씨는 내 이야기를 곧바로 이해했다. 즉 뭐다? 여부가 있겠습니까?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.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일본은 그런 뭡니까? 커뮤니케이션이 자기랑 잘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에 대한 이런 뭡니까? 여론이 고울 수가 없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위험수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취임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44%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대한민국 옆나라니까 옆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뭐 탄핵 선고받아서 파면됐는데 딱 자기 집을 둘러보니까 여기도 이제 슬슬 가야 되나?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저 나라 혼란스럽네 이런 말을 못해요. 이런 상황인데 하나 더 일본이 좀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 이런 말 한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대만 유사입니다. 중국에 의한 대만의 군사 침공을 상정한 시나리오. 이게 요즘 일본은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. 라는 식으로 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 대만 유사를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을 규슈 쪽으로 피난시킬 계획을 공표했다. 사상 최초입니다. 지금까지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 같아 이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. 근데 진짜로 이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짜놨어요. 이런 식으로 섬에 있는 사람들, 오키나와의 사람들 피난 가세요. 라는 식으로 계획을 발표했던 거예요. 이것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. 왜냐면은 대만 유사 11만 명 수용에 당황하는 규슈. 아니 갑자기 발표해가지고 규슈에서 11만 명을 받아야 된대요. 후쿠오카는 거의 5만 명 가까이 받아야 되고. 근데 이게 피난소가 있나 그런 거 없어요. 대충 이 정도로 인구 비율 따져가지고 사람들 피난시키면 되겠다. 이러다 보니까 당장에 피난 가세요 라고 말하는 오키나와도 당황을 하고 피난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규슈, 후쿠오카도 당황을 하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하나 더 뭡니까? 야 이건 진짜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. 라는 식으로 약간 좀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. 당장에 그런 상황에서 아사히 신문입니다. 지난달 방이란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얘기를 합니다. 일본은 타이완에 뭔 일이 있으면은 최전선에 나가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? 일본이
나가야지. 까라면 까야지. 근데 혼자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. 옆에 이 기사랑 연결된 기사가 하나 보이십니까? 윤석열 씨 파면에 어떻게 되나요? 그 다음에 뭐? 동아시아 안보. 바로 이겁니다. 이번 일본이 한국 대통령이 파면 결정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국이 어떤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금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도 좀 그렇고 당연히 중국이 움직일 수가 있어. 그러면 혼자서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돼. 미국은 네가 혼자 막으래잖아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사이가 좋으면은 뭔가 좀 같이 좀 뭔가 해줄 친구가 없을까? 약간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. 동아시아 안보적인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, 여러분. 예전에는 노재편 할 때도 뭐 한일 관계 안 좋을 때도 야 그래 뭐 하지 마 수출 규제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. 별로 신경 안 써 일본은. 그래 일본은 한국 없어도 돼요. 이런 말 일본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. 왜? 자기네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. 당장 이런 아사히 신문 기사뿐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신문입니다. 제2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다. 한일 관계에 시련이 온다. 뭐 안보에 대해서. 경제신문도 안보.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고 뭐가 없거든요. 기본적으로 국방이 중요하니까. 그렇죠. 바로 이게 일본의 속내라는 겁니다. 한국 뉴스 이런 거 일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다룰 때만 느끼지만은 기본적으로 옆나라 한국은 정치적 불안정 뭐 맨날 싸운다 이런 말 맨날 나오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자기네 나라도 지금 일본도 똑같이 총리에 대한 뭔가 좀 약간 지도력 플러스 이런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기승전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는 식의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면 앞으로의 선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좀 걱정하면서 보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예, 당장에 이제 선거가 60일 이내, 2달 이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뭡니까? 다음에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지 않을까. 예. 그러니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기존과 비교해서 변화가 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뭡니까? 어떠한 정보에 되더라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냥 가만히 그대로 가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데 또 뭔가 바뀌면은 또 뭔가 일할 게 많잖아요. 약간 그런 식의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누가 되든 좀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는 이런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